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메디컬TV 엄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질환을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감기 혹은 배탈을 떠오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상 외로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인한 허리 질환 또는 어깨 질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어깨 질환 또 허리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경외과 전문의 안덕형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 안덕형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어깨 통증 또 허리 통증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원장님께서 환자분들 보실 때 특히 어떤 부분의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던가요? 많은 환자분들이 생활 습관의 변화 및 노화와 연관된 통증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우선 어깨 통증과 관련된 질환으로는 흔히 오십견으로 알려져 있는 유착성 피막염과 회전근개 힘줄 파열, 석회성 건염 등이 많습니다.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 질환으로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디스크, 척추 골절 등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질환들이 어떻게 발견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흔히들 많이 중장년층에서 이야기하는 게 오십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오십견이 도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오십견은 대부분 50세 이후에 발생하며 어깨를 둘러싼 관절막의 노화와 염증으로 인한 비유로 특별한 외상 없이도 어깨가 굳어지는 질환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심한 통증과 더불어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십견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증상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오십견의 정확한 의학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의 운동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오십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오십견을 의심해야 하는지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주로 움직임 제한이 나타나고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돌릴 때 통증이 있으며 야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잠이 들기 전에 찾아오는 어깨 통증, 잠을 자는 도중에도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깰 정도로 야간통이 심한데요. 이유는 오십견은 밤이 되면서 어깨 관절에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팔 무게가 그대로 어깨 관절로 전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하시나요? 치료 원칙은 일단 보존적 치료를 먼저 진행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동적 관절 운동을 통해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약 90% 정도는 수술적 치료 없이도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잘 회복됩니다.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위해 온찜질과 재활 운동을 시행할 수 있고 통증 조절을 위해 약물 치료, 관절각 내 주사 치료, 물리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심각한 오십견의 경우에만 간혹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십견과 또 비슷한 질환으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생소하긴 해요. 이름도 어렵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질환이죠? 회전근개 힘줄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인데요. 이 힘줄이 손상됐거나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40, 50대는 어깨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힘줄이 끊어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20,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스포츠 손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질환 또한 많이 아플 것 같거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어깨와 상안부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주로 밤에 아프고 어깨를 올리거나 돌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심할수록 근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고 능동적으로 팔을 올리지 못하는 가성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십견도 또 회전근개 파열도 밤에 통증이 심해진다는 공통점도 있고 얼핏 듣기에는 일반인이 구별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질환 모두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질환은 서로 별개의 질환이 아닙니다. 오십견의 경우 어깨 관절이 굳어지면서 어깨 주변으로 통증을 유발하는데 회전근개 손상 시 생기는 염증으로도 관절막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손상이 오십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십견이 2차적으로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힘줄 파열엔 관절의 경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깨 질환은 목 디스크와 간별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법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약물치료, 관절강내 주사치료,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 흔히 인대 강화 주사치료라 불리는 프롤로테라피, 그리고 체외 충격파 등이 있습니다. 간혹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석회화 건염이라는 병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질환인가요? 어깨 관절에 석회성 물질이 쌓이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감소하고 어깨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입니다. 석회는 우리 몸에서 뼈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나 혈류 공급 장애 등의 이유로 석회화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반응성 석회성 건염과 힘줄의 노화와 손상으로 인한 퇴행성 석회성 건염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듣기로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어깨에 석회성 건염이 발생하면 목뿐만 아니라 어깨나 상완 부위에 뻐근함을 느낄 수 있으며 어깨를 누르거나 압력을 가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팔 사용을 삼가하고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깨 안에 뭔가 석회화된 물질이 있다고 하면 치료할 때 그거를 열어서 다 꺼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무척 치료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치료 방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진단 결과 석회성 건염이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심각한 상태인지 수술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표출하십니다. 하지만 석회성 건염은 심하지 않다면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충분히 증상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석회질의 크기가 작거나 힘줄의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술을 일단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물 치료나 찜질,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재활 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도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허리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환이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이 두 가지를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선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허리 디스크는 도대체 어떤 병인가요?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물렁뼈와 그걸 싸고 있는 섬유륜을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심한 운동, 심한 재채기와 같이 갑작스럽게 디스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질 때 디스크 내부의 물렁뼈가 찢어져서 섬유륜을 뚫고 나와 척수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허리 디스크 탈출증 또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며 흔히들 줄여서 허리 디스크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평균 수명이 아무래도 좀 길어지다 보니까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하곤 하잖아요. 그러면서 허리가 가장 튼튼해야 조금 노년이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은 척추 질환 중에 하나가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병은 또 어떤 질환인가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노화 현상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뼈를 지탱하는 인대와 관절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두꺼워지면서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좁아진 척추관에 의해 척수신경이 압박받게 되어 주로 허리 통증과 함께 양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또 역시나 일반인이 듣기에는 비슷한 질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엉덩이와 양 다리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쪼그리고 앉아 좀 쉬어야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흔히 조금 걷다 쉬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허리 디스크는 주로 한쪽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특징이며 대부분의 경우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 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가요? 허리 통증이나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픈 증상이 있을 때는 초기에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한 문진과 이학적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척추 상태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 CT 검사나 MRI 검사와 같은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진단이 나면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꼭 수술해야만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이 발생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병원을 찾지 않아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척추 질환 환자의 약 90% 정도는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초기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특수 신경 블록 치료 등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마비 증세, 배뇨장애 등과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어 꼭 초기에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많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신경블록 치료는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특수신경 블록 치료는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실시간 영상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척추 상태를 보면서 통증이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특수 치료법입니다. 척추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약물,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항염증제, 신경 주위의 유착을 녹여주는 효소제 등 약물을 주입해서 척추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최신 치료법입니다. 근데 아무리 비수술적인 방법이라고 해도 척추에다 하는 치료 방법이다 보니까 좀 아프거나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특수신경블록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특수신경 블록 치료는 실시간 영상 장치인 시암 장비로 직접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시술할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시술 부위와 약 성분을 결정하게 되므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에도 통증이 거의 없고 의료진과 대화하며 편안하게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시술 시간도 몇 분 이내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 외에도 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척추 질환이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급성요통, 좌골신경통,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리 통증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수술적, 비수술적 방법이 다 좋겠지만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 질환은 생활 습관에 작은 변화만 주더라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양반다리, 무거운 물건 들기, 쪼그리고 앉기 등 디스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동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 심부 근육 강화 운동과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걷기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1회 30분 정도, 일주일에 5일 정도 꾸준히 하게 되면 척추 근육도 튼튼해지고 전신 기능이 좋아지게 되어 척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허리나 다리에 통증을 느끼게 돼도 검사나 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걸 미루게 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초기에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치료 기간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좋게 합니다. 최근에는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니 부담 없이 병원에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안덕형 원장님과 함께 어깨 질환 또 허리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깨 질환과 허리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어깨와 허리 질환. 하지만 사소한 생활 습관의 변화 또 잘못된 자세의 교정만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니까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지킴이 엄지혜였습니다.